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얼마를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하실 텐데요. 일단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 모두에게는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부 당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비양육자 상대방에게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가정과 부모 합산소득이 1000만 원이었던 가정 모두 양육비가 똑같다면 이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의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 산정 기준표상의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을 보고서 그 내용에 따른 금액으로 월 양육비를 산정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위 내용을 보면 부모의 합산소득 그리고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의 평균 금액을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의 계산 예시와 같이 만약 아이가 2명이라면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각 아이의 평균 월 양육비를 계산하여 합산한 다음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육의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위 양육비의 100%가 아닌 60%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된 총 양육비를 기준으로 60%를 상대방에게 월 양육비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률 규정이 아닌 권고안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는 증감될 수 있고,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여기에는 기타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는 점, 자녀의 수, 부모의 개인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도 양육비가 산정 기준표와 다르게 증감되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미리 합리적으로 정해놓고 그 내용을 근거로 공증을 하여 둔다면 복잡한 양육비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미리 하여두지 않았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각각의 사정을 반영해서 양육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을 비양육자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법원으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양육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